2장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그 예방법.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대통령이었을 때 모든 경우에서 75% 정도만 오를 수 있다면 자신이 바라는 최고의 기대치에 달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한 명의 기대치가 그 정도라면 당신과 나는 어느 정도이겠는가? 55% 정도만 옳다고 확신할 수 있어도 당신은 월스트리트로 가서 하루에 100만 달러를 벌고 요트를 사고 꿈에 그리던 여성과 결혼할 수 있을 것이다. 55% 옳다는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틀렸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 굳이 말로 하지 않더라도 표정으로, 억양으로, 제스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게 틀렸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절대로 아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지성, 판단력, 자부심, 자존심에 일격을 날린 것이다. 그 사람은 그 일격을 받아치고 싶을 뿐 그 일격으로 인해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일격을 날린 다음 당신이 플라톤과 칸트의 논리를 들이대보았자 그의 의견을 바꿀 수는 없다. 이미 당신은 그의 감정을 다치게 했기 때문이다. 절대 이런 말로 시작하지 마라. 지금부터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걸 증명하려 합니다. 나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는 당신보다 똑똑합니다. 이런저런 걸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시죠. 이것은 도전이다. 듣는 이에게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결국 당신이 더 많은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는 당신과 싸우려 들 것이다. 아무리 우호적인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바꾸기란 어렵다. 그런데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왜 스스로를 더 힘든 처지에 밀어넣는가? 어떤 것을 증명해야겠다면 아무도 모르게 증명하라. 섬세하고 재치있게 증명해서 당신이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라. 영국 시인 알렉산더 포프의 말이다. 인간들은 가르치지 않는 척 가르쳐야 한다. 그가 모르고 있는 것들은 그가 잊은 것이라고 하라. 체스터필드 경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보다 현명해져라.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는 말아라. 내가 20년 전 믿었던 것 중 지금까지 믿는 것은 거의 없다. 물론 구구단은 예외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을 읽으면서는 구구단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이 책에서 내가 했던 이야기들도 믿지 않게 될 수도 있다. 나는 예전처럼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해봐야 소크라테스보다 현명한 사람이 될 수는 없으니 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틀렸다는 말을 그만두기로 했다. 많은 효과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이 생각하기에 틀린 말을 한다고 치자. 그가 틀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하자.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이다. 글쎄요. 자, 보세요.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도 틀릴 수도 있죠. 자주 틀리기도 해요. 하지만 틀렸다면 바로잡고 싶습니다. 사실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이런 말은 마법과 같은 효과가 있다. 진짜 마법이다. 저도 틀릴 수 있죠. 자주 틀리기도 해요. 사실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다. 한 번은 스테판슨을 인터뷰한 전 일이 있다. 그는 북극권 너머에서 11년을 보냈고 고기와 물만으로 6년을 버텼던 유명한 탐험가이자 과학자이다. 스테판슨은 자신이 했던 실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가 그에게 그 실험으로 무엇을 증명하려 했냐고 물었을 때 그가 해주었던 대답을 잊을 수 없다. 그는 말했다. 과학자들은 어떤 것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요. 단지 사실을 찾으려 할 뿐이죠. 당신도 과학적인 생각을 원치 않는가? 과학적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마주치지 않게 될 것이다. 모든 논쟁은 중단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처럼 공정하고 열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역시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틀렸는데 그 사람에게 그 사실을 퉁명스럽게 말한다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뉴욕의 젊은 변호사 S씨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쟁 중이었다. 이 사건에는 상당한 돈과 더불어 중요한 법률 문제가 달려 있었다. 논쟁이 오가는 중 한 대법원 판사가 S씨에게 물었다. 회사법에서 공소시효는 6년이지 않소? S씨는 말을 멈추고 판사를 잠시 응시한 다음 무뚝뚝하게 말했다. 판사님, 회사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라고 S씨는 말했다. 그는 우리 수업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었다. 분위기도 싸늘해졌습니다. 제가 옳았죠. 판사님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했죠. 하지만 그래서 판사가 제게 우호적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법은 제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훌륭한 변론을 했어요. 하지만 판사를 설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학식이 많고 유명한 사람에게 대놓고 틀렸다고 말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으니까요. 논리적인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들 대부분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들 대부분은 편견과 시기심, 의심, 두려움, 질투, 자부심으로 엉망인 상태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나 자신의 머리 스타일, 공산주의 혹은 영화배우 클라크 게이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바꾸려 들지 않는다. 따라서 당신이 그들에게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면 다음 글을 아침 먹기 전 매일 무릎에 놓고 읽도록 해라. 제임스 하비 로빈슨 교수의 교훈적인 책 정신의 형성에 나오는 말이다. 때로 우리는 어떤 정한감 없이 심각한 감정에 동의 없이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가 틀렸다고 지적하면 우리는 그러한 비난에 붕괴하고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게 굳어버린다. 우리의 믿음은 별 생각 없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누군가 그러한 믿음을 빼앗아 가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과도한 열정으로 가득 찬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이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여기는 것이다. 인간사에서 나의라는 소소한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지혜에 이르기 위한 첫걸음이다. 나의 저녁이든 나의 개든 나의 집이든 나의 아버지든 나의 나라든 나의 신이든 다 똑같은 힘을 지닌다. 우리는 우리 시계가 맞지 않는다. 우리 자동차가 낡았다는 말에 붕괴할 뿐 아니라 화성 운하에 대한 우리 생각이, 에픽테토스에 대한 우리 발음이, 해열 진통제인 살리신이 가진 의학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고대 아카드 왕조의 시조인 사르곤 1세의 통치 기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붕괴한다. 우리는 사실이라고 익숙하게 믿어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믿고 싶어한다. 따라서 어떤 이가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의심이라도 제기하면 우리는 붕괴하며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모든 변명거리를 찾는다. 그 결과 우리는 합리성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미 믿어왔던 것을 계속 믿기 위한 주장을 찾아내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린다. 한 번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집에 커튼을 만든 적이 있다. 청구서가 도착했을 땐 기가 막혔다. 며칠 후 친구 하나가 찾아와 커튼을 보았다. 내가 가격을 이야기했더니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소리를 내질렀다. 뭐라고? 끔찍하네. 제대로 바가지 썼군. 사실이었을까? 물론이다. 그녀는 사실을 말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판단력까지 걸고 넘어지는 사실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도 인간인지라 변명을 늘어놓았다. 제품이 비쌀수록 제 가치를 하기 마련이라고도 했고 싼 가격으로는 품질과 예술적 취향 둘 다를 잡을 수 없다는 등등의 말을 했다.